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이제 반등도 없이 아주 지독하게 이제 하락을 만들었죠. 그게 오늘 뭐 장중에 마이너스 17%라는 최근에 뭐 캐스트매가 떨어졌지만 역대급 하락을 만드는 건데,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반등은커녕 오히려 점점 분봉이 길어지는 낙폭을 키우면서 이 과한 공포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주주님들 심신이 많이 지치고 정말 걱정도 많이 되실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요일에 이제 긴급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주요 내용은 이동평균선에서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는데, 이 반등이 그러니까 좀 더 진행이 되더라도 매도고, 이동평균선에서 이대로 저항을 받아도 우리는 이 매도를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경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죠. 바로 이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올려치는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러니까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자, 제가 일요일날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영상 짧게 보자고요. 그래서 뭐 현재 위치에서 뭐 이런 W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짝 페이크를 줘서 이 하단 박스까지 또 트랩을 주고 나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확인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에 대한 반등은 매도로 활용을 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저점을 줄 때 그때 다시 매수로 우리는 활용하자. 이게 지금 저의 전략인 겁니다.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이탈이 발생하면서 현재 엄청난 이 급락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깨지면 제가 엑시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말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언제죠? 이때인가요?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도 돌파할 것처럼 만들어 두더니 시가부터 이탈을 만들고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부터 이탈을 만들고 급격한 하락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정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드렸던 건데, 뭐 현재 상황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이 지독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우리는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정성과 또 시간을 들여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중동발 악재가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이제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만드는 악재이긴 하지만, 현재에 대한 투매에서 투심을 좀 더 그러니까 불안적 심리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투매의 폭을 조금 더 키우는 역할은 하긴 했지만 이 거대한 하락을 만드는 본질적 이유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 지금 정말 문제가 되는 건 현재 하락이 급격화가 되는 건 나스닥 상장 이후에 발생한 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엄청나게 수급이 쏠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발생했습니까? 기형적인 이 프리미엄을 만들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 플러스 곧 이제 출시되잖아요, 나스닥의 ETF. 이 ETF의 상장 프로세스가 문제라는 겁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나스닥 거래가 되면서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이 현지 기관들의 매수가 쏠렸어요. 그래서 무려 177달러의 가격이 마감이 됐던 거죠.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265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 가격인데, 근데 그때 당일 우리 종가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22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한국의 본주보다 무려 20%가 넘는 미친 프리미엄을 주고 거품을 주고 하이닉스를 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을 쥐고 있는 외인이랑 대형 기관들 눈에는 어차피 이제 미국장이 열리게 되면 이 거품이 빠질 거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얻어맞을 건데,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일단 한국 본주부터 미리 팔아 제낀 거죠. 그러니까 차익을 좀 챙겨두자. 그래서 일단 이 매도 폭탄이 떨어진 게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숨어져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에 맞춰서 이제 2배 레버리지 상품이랑 인버스 이제 ETF 상품이랑 이제 연달아 이제 출시하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자산 운용사 측에서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 ETF 상품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려면 기초 자산이 되는 이 주가 ADR이 너무 이 고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시작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출발선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추후에 이제 유입될 이 자금들이 가격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안 들어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시를 하자마자 주가가 꼬꾸라져 버리면 이 ETF 흥행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운용사들과 메이저 세력들이 오늘 밤에 이제 ETF 본격 출시 및 정규장 거래를 앞두고 나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떠버린 이 나스닥 프리미엄을 이제 밑으로 강하게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 편준화가 좀 필요하긴 했다. 그 압력의 도미노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이 본주의 투매로 진행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거품을 낀 이 수급 고임이 오늘과 같은 엄청 과대한 낙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TSMC나 뭐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네들도 프리미엄이 기본 10% 이상 붙는데 얘네들은 왜 멀쩡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완벽히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들. TSMC는 이제 상장된 지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현지에서는 이제 숏을 칠 수 있는 대차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흔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벌어지면 헤지펀드들이 뭐 미국에 있는 TSMC를 뭐 숏을 치든 대만의 본주를 롱을 치든 이런 식으로 차익 거래를 바로바로 진행을 하면서 가격 통제가 되는데, 반면에 지금 이 SK하이닉스는 상장 첫날 전 거래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현지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 ADR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이 대차 잔고 물량이 아예 없는 수준이에요. 가격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지에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엄청 쌓였다고 있잖아요, 그죠? 쏘아 올라 버리니까 주가가 이걸 이제 제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지 숏 세력이 전혀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이 기형적으로 벌어진 이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이저 주포들이 이제 미국 대신 한국에 있는 공배노 물량이 있으니까 본주로 와가지고 시장가로 지금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 수급 구조였다라는 거죠. 현재 이 수급 고임이 SK하이닉스가 안 그래도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이평저항만큼 있었는데 그 낙폭을 더욱더 크게 키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수급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특수성이 생겼기 때문에 과하게 밀리긴 했지만 정확히 깨지는 구간에서 저항을 만들었던 1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대로 저항을 맞는 거예요. 또 지속된 하락을 받고 밀리는 저항선에서, 그러니까 저항대를 맞고 밀리는 그 하락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은 매도, 즉 하방이 맞긴 했으니까 그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건 이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이라는 구간에서 쌍고를 만들고 나서 현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한데, 이게 엄청나게 큰 현재 박스로 진행이 되는 거죠. 박스. 그래서 이 박스에서 하나의 하락 추세대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의 조정은 이 유동성이 만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정이 과거에 발생했던 이 조정폭들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보다 현재 훨씬 더 이 과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조정은 시장이 더 큰 유동성을 끌고 와서 만든 조정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까지의 조정은 진행이 될 겁니다 했는데, 코스피를 보시면은, 자, 보자고요. 자, 지금 이 고점에서 이 흐름을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보자고요. 딱 여기까지가 터치를 하면 이제 29.54%가 나오죠. 그러니까 딱 30% 조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아직 이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프리장에서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뭐 30%가 넘어가는 그런 뭐 조정도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현재 심리가 지배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부터는 낙폭과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코스피가 이제 고점 대비 30% 하락을 하게 되면 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 이 150만 원 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토막 하락이잖아요, 300만 원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면, 시장 조정이 진행이 되면 대장격 종목들은 40% 조정까지는 충분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가격이 되었다. 추세의 하단 라인이기도 하고 과거의 중요 라인도 있고, 이 가격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갭 보이시죠? 갭. 여기서 지지점 보이시죠? 그죠? 여기도 뭐 지지였고, 근데 오늘 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스피가 약간의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을 하면 이 하단의 라인과 맞물리는 이 가격 라인 때까지는 내일 이제 찍으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저점, 첫 번째 저점을 살짝 깨는 트랩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전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하이닉스 뭐 정말 매도 강하지만 저는 이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거라고,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에게 투매가 떨어질 때마다 공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면서 이 반등을 계속적으로 먹여드렸는데, 그죠? 이번 반등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 조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하락폭이 남았기 때문에 뭐 계속 매수를 드렸지만 오늘 제가 매수 사인을 안 드렸던 거고, 그죠? 추가적 매도가 진행이 되면 거기 이제 우리가 또 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또 매수예요. 그게 급격한 하락으로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그죠? 항상 제가 하이닉스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라고 했습니까? 공포에서 매수를 해서 이 기술적 반등을 먹던가, 그게 아니면 이 투매 박스 하단을 기다리면서 투매가 떨어질 때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는 형태로 가서 시간으로 그걸 이겨가지고 이 다음 추세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의 투매로 현재 그 하단 라인 때 다시 한번 또 근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락을 경험하신 분들, 하락장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그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그러니까 자지러지는 투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오버 슈팅이 나면서 주가가 꺾이잖아요. 하락장에서는 하락 슈팅이 나와야 시장이 돌립니다. 현재가 그 과정이고, 지금 나오는 이 매도가 이제 클라이맥스 매도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 안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 저점을 만들 확률이 매우 크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내일 저점 오면 다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좀 더 설명해드리면, 주봉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주째 조정이 나온 적이 없어요. 상승세 속에서. 그죠? 상승 추세라고 하면 이렇게 깨지는 자리가 안 나오는데, 지금 3주째 주봉이 나오고 나서 오늘 주봉 시가가 어때요? 그동안 계속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던 10월선을 완벽하게 이탈하고 밀린 하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는 거죠.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 그죠? 오늘 이번 주에 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4주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격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쌍바닥을 그리든 어떤 이 시간이란 부분을 분명히 더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려도 돌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시장 상당히 문제 있잖아요. 시장 특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코스닥 보유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코스닥 보유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선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60%대, 우리가 조정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최대 낙폭으로 말씀드리는 이 60% 조정에 먼저 다 온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금요일이나 이럴 때 이제 저가 매수가 붙었습니다. 먼저 코스닥이. 그죠? 근데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대장주들이 꺾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다가 꺾였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 꺾여서 얘네들은 사실상 오늘 하방을 맞긴 했지만 그 하락에 대한 폭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했다.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삼전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얘네들은 워낙 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 쏠림 현상으로 계속 더 치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 수순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얘들도 이제 조정이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온 거죠, 뒤에. 그래서 하이닉스도 적정 주가까지는 일단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와야지만 조정의 수렴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코스닥은 먼저 나왔고 지금 이 주도주들이 이 조정에 지금 현재 다 수렴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적정 수렴이 이제 다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환을 해도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시장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코스닥도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우리가 지금 가장 알아야 될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 뭐 예를 들면은 그 대장격이었던 SK 스퀘어도 결국은 지금 고점 대비 몇 퍼 빠졌습니까? 고점 대비 이야기해 볼게요. 얘도 50% 넘게 빠지잖아요, 결국.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반토막 조정의 형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정의 수렴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주도주들은 뭐라고요? 40% 정도 나와요. 40%. 하이닉스가 이제 현재 하락을 만들면서 거의 다 와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그럼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그 흐름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매도를 이야기했던 거는 일요일 날에 뭐라고 했어요? 자, 고가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죠?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밴드로 다시 기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밴드에 기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주포들이 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쓰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와요. 즉 주가가 노란 밴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조정 지속입니다. 조정 지속. 지금도 이 조정 지속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밴드와 주가가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전 거래랑 똑같은 거예요. 이격이 벌어지면 반등이 나오고, 이격이 벌어지면 반등이 나오고. 그죠? 이번에도 이격이 벌어지면 이 앞전에 있던 거래처럼 이평선에 대한 회귀 법칙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간다라는 법칙이죠. 아메도가 나오면 이 회기를 노리는 이 반등을 우리는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분봉에 결국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지만 추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즉 내일은 추가적 투매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이 매수를 노리는 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일단 투매에서 미리 말씀드린 이 중요한 가격대들 있죠. 가격대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하방 경직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 그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매수를 해봅시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시 회귀를 하는 제가 원하는 이 반등이 진행이 되면 그 반등 역시 강도를 체크하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지 만지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엑시트를 할지 좀 더 강한 이 전체적인 하락의 기술적 반등을 노릴지 이걸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이걸 판단하고 어디서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엑시트 타점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SK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이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촌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또 조정이 강하게 발생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또 저점 이 매수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반등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발생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이 실전 거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